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당 내부에서 주무부처 장차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책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저는 갈등을 이 정도로 오랫동안 수습하지 못했다면 책임자들은 다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롭게 좀 이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열, 복통, 출혈 정도는 경증이니까 응급실에 가지 말라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그 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 조정되기 보니까 아예 대놓고 박민수 차관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나경원 의원 책임 부처 장들 물러나라. 낙말 실언한 당사자들 거치 결정해야. 집권 여당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주무부처 장차관들 물러나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7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정말 이 부처가 제대로 준비했는가 또 이 사태에 대해서 오히려 키운 거 아닌가라는 지금 의문을 지울 수가 없죠. 예. 처음에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는 의사를 의세라고 이야기를 해서 의사들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좀 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기용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응급실 큰 문제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이주호 그 교육부 장관은 우리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연찬회 때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예.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의사들을 자극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체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뺑뺑이 사태는 이 의료 사태 있기 전에도 다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태는 그때보다 더 악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뺑뺑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뺑뺑이는 뭐 별 문제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정 갈등 이후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 그렇죠. 아니라고 취지를 바로 얘기했죠. 본인들이 했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박민수 차관은 예를 들어서 정말 심정지 상태가 아니면 다 경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면 정말 복통도 심각한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판단을 해서 예.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심정지가 아니면 다 경증이라고요? 아니 이 응급실에 오는 그 환자분들 보십시오. 그분들은 과연 경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국민 정서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대통령한테는 별 문제 없다라고 보고하고 아니 대통령이 그날 기자회견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응급실 별 문제 없습니다. 가보세요 현장. 별 문제 없어요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며칠 뒤에 비서관들 왜 내려가라고 그럽니까? 군의관도 투입한다 그랬잖아요. 군의관 투입한다고 하는데 결국 군의관들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또 비서관들 다 가보려면서요. 왜 갑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 뭐냐면 현장 상황을 지금 제대로 못 체크하고 있다, 못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의사들과 뭐 물밑에서든 뭐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두 사람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은 의사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지만 뭔가 신뢰관계가 깨졌으니까 책임을 질 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오늘이 목요일이고 원래 저도 미리 그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서영주 대변인 여당 뭐 몇몇 소장파들이 모이는 첫목회가 원래 그 박민수 차관을 초청해서 일종의 토론회 의료공백 사태 어떻게 해법이 있냐라고 하려고 했는데 불참한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원래는 하기로 했다가. 그랬더니 김재섭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게 의정 갈등 풀어내겠다는 정부 태도냐. 박민수 차관항에서 그러면 오늘 목요일 안 되면 날짜를 좀 몇 개 더 해서 잡자고 한 모양인데 그것도 안 됐나 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여당 내부에서도 복지부 장관과 특히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치 문제를 거론할 정도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뭐 김종혁 최고께서 거론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 앞에서 국정브리핑을 하면서 응급실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근거가 지금 복지부 장차관 입에서의 보고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은 응급실에 가고 나서 대통령실 비서관들 보내는 것도 예. 비서관들이 뭐 무슨 치료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의 보고만은 믿을 수 없겠다. 현장을 가보니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저는 대통령 비서관들을 통해서 예. 현장을 좀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너무 늦어요,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거의 용산의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다는 느낌입니다. 거기 앉아서 그냥 현장을 도외시하고 부처 장관들이 올라오는 보고서만 보고 예. 그 세계에서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의 발언들은 여전히 인식 구조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주무부처의 어떤 지도부가 아니라 지금 의사들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지호 교육부 장관도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아니 본인들이 의사하고 무슨 게임합니까?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정확한 발언은 뭐 그게 아니라는 예를 취지로 들면 얘기했어요. 그런 거지만 느끼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한나라의 이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지금 모두 다 국민의 목숨, 그다음에 이 생명을 가지고 허투루 생각하는 느낌. 경증, 중증을 그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만 걸면 그거는 괜찮다, 응급실 안 된다. 그걸 왜 본인들이 판단해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없고 일단은 경진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정부도 야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추석에 어떻게 하면 응급실에서 좀 정상적인 진료가 최소한에 예.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결판을 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여당 대표, 야당 대표와 함께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약간 지나갔던 자막 중에 이제 천목회를 뭐 이끌고 있다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제 차관 불러서 의료 공백 사태 좀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예 도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차관을 두고 무슨 경우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뭐 때문인지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조사를 두고 어떻게 말씀하실 예정이신지. 이른 아침부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강행하면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여 벌어진 이번 의료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수사는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박 대표가 집단 사직은 개개인의 선택이다라고 했는데 혹시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이른바 대형병원, 서울 주요 대형병원 빅5라고 불리는 그 병원 첫 번째로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조사를 받았는데 그 장유희 변호사님. 네. 의대생들이 이제 학교 아니라 군대로 가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몇몇 오늘 보도 사진들을 보니까 2학기 의대생 강의실이 텅 비었다. 네. 전공의들 혹은 의대생들만 다 감쌀 이유는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지금 현상이 이렇다는 건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의대생들이 군의관으로 복무한다는 걸 전제로 근 우려 체계와 관련해서는 계획을 정부가 짜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신 지표는 국립대학교에 한정된 겁니다. 1년 사이에 일반 군으로 입대하겠다는 의대생들이 6배가 는 겁니다. 예. 사립학교까지 확대하면 그 수가 최소 300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년 700명씩 수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절반 가까이가 구멍이 나는 거예요.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리고 이 정부에서 정교하게 정책을 위반하는지 의문인 게 사실 군과 관련해서 사병 월급 200만 원 주겠다고 했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동인들이 있는 겁니다. 의대생들의 선택지와 관련해가지고 최소한의 정교한 고민이 이 정부에 있었는지 뭐 다른 방론입니다만 ROTC 지원율도 상당히 급감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정책 능력이 과연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것인지 이게 작게는 의대 정원 문제지만 크게는 온 정책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지부터 걱정입니다. 이게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게 응급실 의사 부족 사태이기 때문에 의료 공백 사태 저희가 집중해서 첫 번째 뉴스탑10 꼽은 1위로 만나봤습니다.